이미 눈치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가이드 리뷰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래도 배트맨과 슈퍼맨이니까 한 번 더 보고 다시 확인할 때까지는 참자.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실망한 영화를 한 번 더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냥 안 보고 말 걸 그랬습니다. 두 번을 봐도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더군요. 첫째는 원더우먼으로 인한 감탄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닭살이 돋는 걸 피할 수 없을 만큼 짜릿했습니다. 둠스데이와 싸우다가 넘어져서 위기에 몰렸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웃는 걸 보면서 제 영혼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언컨대 이 시각 이후로 제가 가장 기대하는 슈퍼히어로 영화는 원더우먼입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이따위로밖에 만들 수 없었니? 원더우먼이 제 아무리 멋져도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배트맨과 슈퍼맨의 영화입니다. 이 얘기는 차차 이어가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배트맨과 슈퍼맨 그리고 렉스 루터가 어떤 캐릭터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트맨은 일찌감치 알려졌던 것처럼 크리스토퍼 놀란의 버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프롤로그부터가 그랬습니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바닥에 떨어진 브루스 웨인을 구해준 건 아버지였습니다. 반면에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이 장면이 부모님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이런 차이를 둔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브루스 웨인은 꿈에서 박쥐가 자신을 빛으로 인도한 것을 두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짓말인가 라고 한탄했습니다. 꿈과 달리 현실에서는 추락한 자를 빛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빛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박쥐와 빛이 각각 상징하는 선도자와 선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배트맨의 강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바닥에 떨어진 브루스 웨인을 구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다시 일어서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모티브가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에 대입해서 보면 악에게 무릎 꿇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알프레도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베인에게 패하고 절망했을 때도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잭 스나이더의 배트맨에게는 이런 면이 없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곳일 뿐이고 악을 근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현실에 선이란 없으며 알프레도와 자신조차 범죄자라고 지칭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처럼 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는 세상은 선천적으로 악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는 오로지 악을 처단하는 것이 목표지 정의와 선을 구현하려는 의도는 엿볼 수 없었습니다. 슈퍼맨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트로폴리스 사태가 계기였던 건 틀림없지만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절대적인 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맹신합니다. 따라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슈퍼맨도 머지않아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습니다. 두 배트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 1% 발언이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은 작은 가능성을 믿고 고담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잭 스나이더의 배트맨은 1%의 가능성 때문에 슈퍼맨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올바른지를 떠나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을까요? 고민할 것도 없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입니다. 왜일까요? 잭 스나이더의 배트맨은 전후 사정 다 빼고 그냥 얘는 지독히 염세적이고 비관적이라는 걸 보여주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배트맨과 다를 것이란 말을 듣고도 설마 이렇게까지 무성의하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짧게라도 과정을 다룰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면 그냥 관객들에게 이런 배트맨을 던져주면서 받아들이라고 주입하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관객을 설득할 생각이 없는 셈이죠.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은 노골적으로 종교적인 의미가 투영된 캐릭터입니다. 맨 오브 스틸에서 아버지에 의해 지구로 보내졌고 인간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희망을 주라고 한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지구의 어머니가 똑같은 얘기를 했죠. 렉스 루터가 어둠이 내렸다고 한 대사는 예수가 죽을 때의 광경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배트맨은 슈퍼맨을 십자가의 형태로 들쳐맸고 죽이려고 할 때는 굳이 롱기누스의 창을 절로 떠올리게 하는 무기를 쓰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을 희생해 세상을 구원한 것은 물론이고 부활까지 예고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슈퍼맨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가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슈퍼맨도 비슷한 고난을 겪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예수는 당대의 지배 세력에 누렸던 권력과 입지를 약화시켰다는 것으로 누명을 썼고, 슈퍼맨은 실존적이고 물리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경계심과 반감을 사게 됐습니다. 이것은 곧장 만약 진짜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을지언정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대거 이끌어내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작 예수를 갈망하는 현실에서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처럼 지배 세력만 그를 경계할까요? 아니면 배트맨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증오하면서 논란이 생길까요? 맨 오브 스틸에서부터 슈퍼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감정은 불안입니다. 이 때문에 맨 오브 스틸에서는 미국의 편인지 아닌지 확인했고,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선의 편인지 악의 편인지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역시 성급하기 그지없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화의 출발점이었던 메트로폴리스 사태는 결국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슈퍼맨이 죄책감이라도 갖고 있긴 한 건지 의문까지 들 지경입니다. 설상가상 로이스 레인을 구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떠들든 신경 안 쓴다고 단언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청문회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자 자신을 탓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책하는 슈퍼맨이 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입혔을 게 틀림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을까요? 이와 같이 개연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각본은 로이스 레인을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습니다. 초반부에 로이스 레인을 구하는 대목은 렉스 루터가 슈퍼맨을 함정에 빠뜨려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것까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의 이야기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쳤나요? 장관을 만나는 것만 3번이 나왔는데 폭탄 테러 이후로 슈퍼맨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어떤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슈퍼맨을 비판하는 시각이 더 커졌어야 할 텐데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로이스 레인의 비중은 꽤 큰데 활용도는 엉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둠스데이를 없애려면 창이 필요하다는 걸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말은 가관입니다. 슈퍼맨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둠스데이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배트맨은 뜬금없이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꿔서 인간은 선하다고 합니다. 실소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물론 이건 배트맨이 슈퍼맨은 절대적인 선에 가까웠다는 걸 확인하고 받아들인 결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소가 터지는 건 이것조차 과정을 충실하게 그리지 않고 결과만 툭 던지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일 듯이 싸우다가 화해하는 장면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배트맨이 공격을 멈춘 이유는 어머니의 이름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브루스 웨인은 어머니가 죽은 것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고 비하했던 슈퍼맨이 간절하게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동질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맨에게 오늘 마사가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하죠. 이런 사유가 담긴 과정이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질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결정적이고도 매우 거대한 문제는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를 모조리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화에는 온전한 이야기는 없고 단편적인 이미지와 대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렉스 루터에 대한 불만은 배트맨 대 슈퍼맨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가장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그는 복합적인 이유로 매우 불안정한 것을 넘어 유아기적 행태에 머물러 있는 캐릭터입니다. 파더 컴플렉스 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컴플렉스까지 안고 있는,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자입니다. 3가지 콤플렉스는 서로 다른 용어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시기, 질투, 열등감 등의 감정을 내포하면서 그를 넘어서려고 열망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금 3가지 다 설명하긴 어려우니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와 연극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개념이니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설하고 렉스 루터가 이런 컴플렉스를 안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일부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 아버지는 이랬네, 아버지는 저랬네 하면서 묻지도 않은 걸 혼자 떠들죠. 그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에 기인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렉스 루터가 아버지에게 품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욕구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파더 컴플렉스인 줄로만 알았는데 모든 남자의 특별한 여자는 어머니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바르게 극복하지 못하면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나 마치 어린아이처럼 산만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태도가 그런 짐작을 하게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컴플렉스의 경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연결하여 둠스데이를 만드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티에서 잠깐 프로메테우스를 언급하기도 했죠. 메리 셸리가 쓴 프랑켄슈타인은 다들 아시죠? 이 책의 원제는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창조했던 것처럼 렉스 루터는 둠스데이를 창조했습니다. 두 사람 다 프로메테우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리들리 스콧의 프로메테우스는 바이럴 영상 중 하나에서 웨이랜드가 인류의 과학이 진보한 것을 논하면서 프로메테우스를 언급했습니다. 새 작품을 다 보신 분이라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프로메테우스 컴플렉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렉스 루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온전한 자아와 이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메테우스 컴플렉스까지 겹쳤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단지 둠스데이를 창조하고 그토록 증오하는 신을 없애는 것이 목표였지 그 이후를 미리 내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힘이 없는 게 가장 달콤한 고통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심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트맨 대 슈퍼맨의 렉스 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시 아이젠버그의 연기가 더없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제작진은 이것도 몇 마디 대사로 전달하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압권은 슈퍼맨을 죽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있을 때 신은 어디서 뭘 했냐는 원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이 렉스 루터가 갖가지 컴플렉스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심증을 갖게 한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비춰볼 때 렉스 루터에게 있어 신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선하지만 약하거나 강하지만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면서 선한 슈퍼맨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신이 외면했듯이 세상에는 슈퍼맨과 같은 신이 존재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렉스 루터가 슈퍼맨을 죽이려고 하는 동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렉스 루터와 배트맨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생물학적이거나 물리적으로서의 그것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아버지가 있었죠. 대신 이상과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배트맨과 렉스 루터의 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렉스 루터는 말할 것도 없고 배트맨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장면은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배트맨 비긴즈와의 차이를 말씀드린 장면에서도 아버지가 없었죠. 이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배트맨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올바로 극복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렉스 루터와 배트맨은 슈퍼맨을 죽여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두 사람에게 슈퍼맨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겪는 시기에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배트맨이 슈퍼맨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과 분노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에는 약간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은 부모님이 죽는 장면의 묘사가 다른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사뭇 다릅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벼랑간 총을 맞거나 가족을 보호하다가 총에 맞습니다. 반면에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주먹을 쥐고 강도와 싸우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약해서 어머니가 죽었다는 원망을 갖게 되고 더더욱 아버지보다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약해서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겠죠. 따라서 렉스 루터와 비슷한 이유로 자신이 슈퍼맨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욕망과 강박에 시달렸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슈퍼맨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 배트맨 대 슈퍼맨에 대한 소회였습니다. 이걸 매번 말해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그 누구의 말도 감히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미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재미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영화를 보는 재미 중 하나기도 하죠. 참고는 하시되 저마다의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사 제 얘기가 굉장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배트맨 대 슈퍼맨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말했다시피 이 영화는 온갖 소재를 다 집어넣느라 바빠서 이야기에 충실하지 않고 관객이 알아서 이해하라는 식입니다. DC의 팬들 중 일부는 항상 마블은 유치한 오락영화고 DC는 진지하고 깊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마블도 진지할 때는 진지하다는 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DC는 어땠나요? DC가 실패를 거듭하는 건 진지하고 어두우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마블에 길들여진 관객들이 싫어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어설프고 조잡하게 진지하고 어두우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맨 오브 스틸이 그랬고 배트맨 대 슈퍼맨도 그렇습니다. 정색하고 보게 만들어 놓고 이 모양이니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크나이트를 관객들이 싫어했나요? 마블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다크나이트를 최고의 히어로 영화로 꼽을 관객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맨 오브 스틸과 배트맨 대 슈퍼맨은 진지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걸로 이야기를 오롯이 완성하진 못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트맨 대 슈퍼맨은 흥행만 성공해서는 안 되는 영화입니다. 예전에 제가 흥행에서는 성공하지만 맨 오브 스틸처럼 반응이 갈리거나 논란이 일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마블과 맞서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어야 합니다. DC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배트맨과 슈퍼맨에다가 원더우먼까지 동원하는 초강수를 띄웠지만 현재로서는 한 마리 토끼만 잡아도 다행입니다. 참고로 명색이 배트맨과 슈퍼맨이니 개봉 첫 주는 최악의 경우에도 선방할 겁니다. 중요한 건 2주차부터의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배트맨 대 슈퍼맨은 저스티스 리그를 위한 2억 5천만 달러짜리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속편이 나올 예정인 영화가 재미없고 완성도가 떨어질 때 속편을 위한 예고편이라고 비판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은 단지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예고편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저스티스 리그를 위해 배트맨 대 슈퍼맨의 많은 것을 희생시켰습니다. 잭 스나이더가 대표로 욕을 먹고 있지만 크리스 테리오의 각본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떡밥과 자극,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안이한 시도로 점철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정말 실망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번만큼은 DC를 믿었습니다. 마블과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걸 보면서도 저스티스 리그를 빨리 만들고 개별 캐릭터의 단독 영화를 차차 만드는 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가능하길 바랐습니다. 이런 도박을 할 때는 DC에게 신의 한 수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무리수였다는 걸 증명하는 꼴입니다.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보니 황망하기만 합니다. 다크사이드를 예고하는 것과 더불어 플래시까지 동원한 장면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빠져도 전개에 지장이 있긴커녕 삽입하면서 화를 자초했습니다. 원더우먼이 친절하게 로고까지 생긴 메타 휴먼을 보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굳이 다른 데 할애할 수 있었던 시간을 빼앗고 이야기의 흐름을 해치면서까지 저스티스 리그를 광고했습니다. 둠스데이와 슈퍼맨의 죽음은 충격요법이자 환각제에 불과합니다. 슈퍼맨을 죽여버리는 걸로 이전까지의 문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동시에 살아 돌아올 게 뻔한 슈퍼맨의 다음 영화를 기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코믹스 역사상 최고이자 제게 있어 슈퍼히어로의 시작과 끝인 캐릭터를 셋이나 데려다 놓고 이 꼴로 만들었는데 저스티스 리그가 제대로 만들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스티스 리그를 결성하는 이유를 두고 고작 말하는 게 느낌이라니. 그럴듯한 대사가 안 떠오르면 차라리 빼던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